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원입니다. 5월 1주차 부산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방송이 좀 바뀌었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좀 고퀄리티 방송을 하고자 좀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주차 5월 3일 금요일에는 이제 부산이 9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경주가 하나가 더 늘었고요. 부산 경주가 하나가 더 줄어들었는데 여하튼 뭐 부산 경주가 워낙 어려워서 지금 이제 매출이 떨어져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쪽에 있는 관계자분들도 숙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부산 경마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야 좀 생계를 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양질의 경주를 팬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을 하겠고요. 일단 9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9개 경주 중에서 인기마 접전 경주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부처를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좀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를 좀 잡아봤습니다. 4경주와 7경주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일단 4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7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4경주와 7경주 승부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바로 해설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1경주는 국내산 6등급 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PDF를 보시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이번 경주에서 일단은 볼 수 있는 마필 체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하고 일단 보여야 될 마필이 안쪽에 있는 2번 카야길리가 되겠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마필 발걸음이 무서운 마필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안쪽에 직전에도 선행을 가서 버텼던 발걸음인데 이번에도 운이 좋게 안쪽 게이트 선행 충분히 선행 가서 버틸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뭐 기수도 리차드고 마필의 발걸음도 뛰어난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뭐 카야길리를 뺄 수는 없다. 가지고는 가야 될 마필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은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베가썬더가 아닐까 싶어요. 이 베가썬더는 직전에도 김명신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김명신 기수가 외곽 11번 게이트였는데 반지의 요정과 거의 착차가 없이 아마 결승선이 100m만 길었으면은 베가썬더가 이겼을 거예요. 그 정도로 김명신 기수가 좀 잘 탔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조금 있다가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외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마필이 뭐 한 3마리 정도 되죠. 외곽에서 볼 수 있는 마필은 뭐 일단은 퀸오브 아델, 밀리언 비트, 영광의 키스 이 3마리 정도인데 지금 서승훈 기수는 퀸오브 아델을 조교를 다 시켰어요, 자기가. 근데 진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서승훈 기수가 직전 경주 영광의 키스를 기승을 했었습니다. 영광의 키스를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밀리언 비트에 지금 가 있어요. 서승훈 기수가 결론적으로 퀸오브 아델을 조교를 시켰고, 영광의 키스와 밀리언 비트를 기승을 해봤었는데, 자기는 지금 밀리언 비트에 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뭘 뜻하냐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냥 퀸오브 아델을 조교를 시켰습니다만은 밀리언 비트가 먼저 예약이 돼 있어서 좀 탔던 것 같고 영광의 키스 같은 경우도 뭐 3마리가 다 같이 겹쳤었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밀리언 비트를 타게 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돼요. 퀸오브 아델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교가 약간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조교를 많이 시켰어요. 4월 한 달 동안 조교를 많이 시키고 발주 연습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조교가 보이는 조교만 좀 약할 뿐이지 조교 상태는 이상이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밀리언 비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서승훈 기수가 잘 탔죠. 잘 타면서 그 정도의 발걸음을 보였던 거고 영광의 키스 같은 경우도 마필의 발걸음이 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마필의 발걸음이 늘고 있는 건 맞는데 직전 경주 1번 게이트 서승훈 기수가 정말 최적 전개를 했었거든요. 최적 전개를 하면서도 여기에서 이겨내지 못했다. 뭐 물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있어요. 마필 가격이 어마어마한 마필입니다. 2억이 넘는 이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주에서
11번 게이트의 상대 마필들을 이기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 7번 베가썬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 드릴게요. 자, 이 베가썬더 같은 경우는 직전에 김명신 기수가 정말 잘 탔어요. 잘 탔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스타트에서부터 좀 다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타트가 느리지 않아요. 김명신 기수가 빨랐어요. 빨라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후미권에 있죠. 후미권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김명신 기수가 봐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아주 뭐 외곽으로 정말 쓸데없는 전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딱 자리를 잡고 끝까지 안쪽 게이트로 이제, 이날 물론 주로가 가볍긴 했어요. 가볍긴 했는데 안쪽에서 이렇게 반지 요정과 끝까지 맞짱을 뜰 수 있는 탄력을 보여줬다.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할 때 김명신 기수가 여기에서 외곽으로 돌아 나왔으면 어땠을 건가? 외곽으로 여기에서 이런 전개를 했었으면 어떤 발걸음을, 물론 발걸음이 좋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래를 안 맞고 외곽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발걸음하고 여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뒤를 따라가면서 안쪽에서 저런 발걸음을 보여줬다는 거는 김명신 기수가 평상시에 김명신답지 않게 잘 탔다라고 저는 좀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하튼 이래서 김명신 기수가 저는 베가썬더를 직전 경주 잘 타서 끌고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1경주부터 뭐 좀 사설이 길긴 했는데, 여하튼 저는 이번 1경주에 제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은 일단은 7번 베가썬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7번 베가썬더를 저는 가장 강하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 카야길리는 빼지 못하죠. 가지고 가야 되겠고, 9번 퀸오브 아델과 10번 밀리언 비트까지 이렇게 4마리인데, 그래도 7번 베가썬더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2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 국산 6등급 단거리 1000m 결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2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6번 한센드림이 지금 주행검사 발걸음이 정말 좋았죠. 인기 1위가 예상이 되고 있고, 7번 영광의 천하. 영광의 천하 같은 경우는 지금 27조 마방으로 옮겼어요. 원래는 이제 33조 마방의 마필이었는데 휴양을 마치고 이제 일요일날 출전을 하고 있는 영광의 윤호가 뛴 다음에 이 영광 시리즈들이 전부 다 33조에서 빠져가지고 27조 마방으로 옮겼는데, 해당되는 상황은 일요일 해당 경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8번 그랜드 영광도 팔려주고 11번 오토손이 또 팔려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은 당연히 한센드림이 되겠죠. 유광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주행검사 발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고, 영광의 천하는 이제 41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발걸음은 좋아요. 훈련도 잘 되어 있고 몸이 무겁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영광의 천하도 역시 최저배당으로 팔리겠지만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쪽에 있는 마필에서는 크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그럼 외곽에서는 11번 이제 오토소닉이 직전 데뷔전에서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얘 마필의 특징은 중속력이죠. 스타트를 끊고 나서 차고 나가는 그 힘, 중속력이라고 하는데, 중속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후미권 전개를 하다가 라스트에 이제 치고 올라오는 발걸음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1000m보다는 차라리 1300 정도에서 더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김명관 조교사가 다시 1000m 경주에 썼습니다. 하지만 이 직전 경주 모습보다는 조교 상태가 너무 좋아요. 탄력감이 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11번 오토소닉, 뭐 당연히 여기서는 봐야 될 그러한 마필이 되겠고, 8번 그랜드 영웅도 팔려주고 있죠. 하지만 8번 그랜드 영웅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이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해서 최적 전개를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깨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다른 마필들의 비교를 해서는 8번 그랜드 영웅이 조금
발걸음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한센드림인데, 한센드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한센드림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좀 봐야 됩니다. 엉덩이를 좀 봐야 되는데, 보세요. 이 마필 같은 경우에 여기 엉덩이 부분, 앞말은 엉덩이가 잘생겨야 되고 이 순말은 앞가슴이 좀 발달이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앞말인데 엉덩이가 정말 빵빵해요. 근육 이쪽 뒤쪽 라인으로, 이쪽 라인 쪽으로 이 근육의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발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죠. 엄청 좋아요. 저런 거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잘 관리를 하면 아마 뭐 좀 넓게 봐서는 오크스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센드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기 마필 3마리의 싸움입니다. 한센드림, 영광의 천화, 오토소닉 이 3마리로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자, 이 경주는 인기마 3파전 6번, 7번, 11번 이 3마리로 압축을 할 수 있는 편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별정 A형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마필 2마리가 좀 먼저 돋보이는 편성이죠. 7번 타이틀 코드와 8번 에버 챔피언 이 2마필인데, 일단 7번 타이틀 코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 외곽선 입전개로 서승훈 기수가 잘 타줬습니다. 잘 타줬던 마필이고, 8번 에버 챔피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데뷔전이었죠. 데뷔전 발걸음 치고 나쁘지 않았는데, 자, 일단은 이 7번, 8번 2마리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8번 에버 챔피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이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발걸음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에요. 탄력감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7번 타이틀 코드도 역시 좀 좋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2마리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한 마리를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마필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대한 마필을 팔려주는 5번 대응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대응시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이 최은경 기수가 좀 잘 못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대응시대인데, 자, 이 대응시대가 직전 경주 최은경 기수가 왜 말을 그렇게 탔을까 하는 좀 약간은 좀 전개 미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전개 미스라고 좀 말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모습입니다. 직전 경주 모습인데, 모습을 보시면 최은경 기수가 여기에서 보세요. 벌써 잡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지 처음에 스타트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서승훈 기수는 여기서 말 가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은경 기수는 벌써 페이스 안배를 하고 있죠. 페이스 안배가 벌써 들어갔고, 서승훈 기수는 여기 위치에 가 있어요. 여기 있고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같이 나왔는데 왜 서승훈 기수는 말 가는 대로 가고 있는데 굳이 저기서 제어가 필요했을까?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이 서승훈 기수랑 같이 나왔다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동일선상에서 서승훈 기수를 보내놓고 아마 이쯤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4분의 3마신 밑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을 텐데, 최은경 기수는 여기에서 벌써 있다가 라스트에 이제 벌써 몰고 나오거든요. 이 위치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너무 뒤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를 했느냐? 지금 벌써 여기가 마신 차이가 뭐 한 2마신 정도 넘게 차이가 나죠. 2마신이 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라스트에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어차피 서승훈 기수 말은 여기서 이제 뭐 쉽게 말해갖고 대가리 맞아요. 왔는데 여기 지금 최은경 기수가 있을 때 자기가 이 정도의 착차, 얘는 보내놓고 얘하고 얘가 1마신 착차였단 말이죠. 1마신의 착차였는데 그 1마신의 착차를 과연
여기에서 처음에 스타트해서 이 부분에서 자기가 줄였다고 그러면 그 라스트의 1마신은 어떻게 됐을지, 물론 그거는 결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서승훈 기수 4분의 3마신을 물고 갔다 그러면 이 라스트에 이 이희천 기수 엘버트 킹의 착차와는 그렇게 크게 착차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대형시대를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프랑스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영경 기수보다 말을 더 못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실력은 뽀록이 낮기 때문에 뭐 말을 못하는 기수를 말을 잘한다고 또 커버를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프랑스와 기수는 정말 좀 조건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일본 라이언 펠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단거리에 김혜선 기수라든지 이 최영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보세요. 그때는 꼭 한번 보셔야 될 복병 마필이 될 거다. 지금은 아니고 다음번에. 왜 그러냐면은 입이 좀 예민한 마필인데 문중원 기수하고는 조금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부드럽게 경주를 해주는 최영경 기수라든지 김혜선 기수가 타면은 나중에는 좀 좋은 발걸음을 단거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복병 마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일단은 뭐 3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3경주는 여기까지라서 인기 마필들의 접전, 저는 에버 챔피언 직전 데뷔전을 치르고 훨씬 더 좋아진 발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7번 타이틀 코드는 빼지 못하죠.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7번 타이틀 코드, 그리고 5번 대응 시대인데 기수가 프랑스화라서 강하게 노리지는 못하겠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8번 에버 챔피언이 제일 좋아졌고요. 그리고 7번 타이틀 코드, 5번 대응 시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는 3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번 경주를 준비한 이유는요,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이유는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좀 불안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죠.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마필이 9번 닥터미미, 그리고 11번 엘버트킹. 11번 엘버트킹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이희천 기수가 잘 타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거리가 1300m였다는 점. 물론 이번 경주도 거리가 1600이지만은 편상이 약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닥터미미도 그렇고 엘버트킹도 그렇고 안쪽에 있는 1번 엘드래곤까지, 엘드래곤 같은 경우는 23주에 공백도 가지고 있어요. 23주에 공백, 거기다가 리차드 기수, 인기마 3마리. 저는 솔직히 3마리를 다 못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인기 마필의 접전으로 안 보는 이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경주 저는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 마필의 발걸음을 저도 솔직히 현장에서 검증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보다는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의 발걸음이 훨씬 더 살아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닥터미미, 엘버트킹, 엘드래곤 이 3마리는 이겨줄 거다. 자, 그러면 승부가 되는 거죠. 인기 마필 3마리는 이겨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승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뭐 닥터미미나 엘버트킹은 가지고 가겠습니다만은 엘드래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그렇게 강하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엘드래곤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고 다른 마필을 좀 노려보면서 이번 경주 좀 붙어보고자 하는 욕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좀 고배당 승부를 작정을 했습니다. 4경주 준메인 승부처, 좀 배당을 노려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네,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필은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9번 라피도맨이죠. 9번 라피도맨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승급전을 치르면서 거리는 늘었습니다만 9번 라피도맨 같은 경우는 정말 발걸음이 좋아요.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라피도맨 같은 경우는 왜 좀 살펴봐야 되냐면,
일단은 조교대 발걸음을 좀 보겠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자세거든요. 발걸음도 그렇고 지금 제갈을 물고 이렇게 가지고 잘 노는 모습. 여기서 좀 꾹뻑하긴 하는데, 자, 이거는 뭐 마필의 발이 안 좋아서 꾹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이 안 좋은 모습이 아니고 좀 사람도 좀 뛰다가 가끔 이렇게 헛발을 디딜 때가 있죠.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상적인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보세요. 이 마필의 이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번 이 모습 말고 이 다음 보시면 4월 28일 모습을 좀 보시면은 또 여기에서도 마필의 능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이제 경합을 하고 있거든요. 동반조교를 하고 있는데, 동반조교 할 때 모습을 보시면 이 말이 뛸 때 가장 중요한 거 목의 움직임이죠. 점지 운동이라고 하는데, 옆에 말이 딱 붙으니까 벌써 자세가 보세요. 얘하고의 이 자세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지금 목의 움직임을 보세요. 정말 부드럽게 이 점지 운동, 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지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라피도맨은 거리가 늦고 승급전이지만은 저는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세게 봐야 될 마필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컬린 판타지 그리고 브레이브 킹덤 뭐 이런 마필 같은 정도까지인데, 일단은 컬린 판타지는 직전 경주 좀 편성도 약했었고, 브라이언 파크와 라라라 뭐 좀 약한 편성이었죠. 솔직히 약한 편성이었고, 브레이브 킹덤은 제가 직전 경주 주메인 승부처에서 배당을 여러분들께 맞춰드렸던 거예요. 42.5배 애플골드와 브레이브 킹덤을 42.5배로 뭐 제가 주력으로는 못 맞춰드렸고 그 다음에서 맞춰를 드렸는데, 자, 브레이브 킹덤 같은 경우는 발걸음의 성장세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직전 경주 현장 녹음을 할 때 여러분들께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번에 꼭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7번 오샬라까지 이 세 마리가 이제 팔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9번 라피도맨을 놓고 컬린 판타지, 브레이브 킹덤, 오샬라 이 세 마리인데, 이 세 마리 중에서 제가 좀 가장 좋게 평가를 하는 마필은 7번 오샬라.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 이번 경주 조교 상태를 봤을 때 발걸음의 성장세, 직전 경주 브레이브 킹덤 같은 마필이죠. 이번 경주는 이 7번 오샬라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이번 경주에서는 9번 라피도맨은 뭐 인정을 해요. 9번 라피도맨은 인정을 하겠고, 거기에 7번 오샬라를 강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5번과 6번 중에서는 비슷하게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마리는 솔직하게 현장에서 둘 중에 더 좋아 보이는 마필로 결정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장거리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다시 정수시대가 인기 1위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어요. 정수시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1600m 1600m에 모래도 안 맞았습니다. 모래도 잘 피해갔어요. 그런데 인기 1위를 지켜내지 못했다.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에 더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8번 정수시대와 같이 최저배당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마필이 1번 투르벨러죠. 1번 투르벨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모래 맞으면 못 뛰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 이성재 기수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모래 맞고도 잘 뛰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주 역시도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안쪽 1번 게이트에 지금 뭐 감량 2점까지 상당히 좋아요. 뭐 승급자이니까 감량 2점이 있긴 한데, 추적 전개가 가능한 1번 투르벨러가 정수시대보다는 좀 더 좋아 보인다. 비록 뭐 기수는 다실바와 이성재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만 마필의 발걸음은 1번 투르벨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외곽의 11번 퍼스트 빅토리,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현명 기수가 꽃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꽃전개가 아닌 거죠. 보시면
얘는 외곽에서 뛸 때가 훨씬 더 잘 뛰는 모습이었어요. 여기도 10번 게이트에 우승을 했고 12번 게이트에 우승을 했었습니다. 정우주 기수도 우승을 했고 유현명 기수도 우승을 했는데 안쪽 1번 게이트 출발해서 모래를 좀 맞으니까 조금은 부족한, 한 걸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 자, 그러면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1번 퍼스트 빅토리는 외곽이 좋다. 안쪽보다는 외곽이 훨씬 좋은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출발하고 있는 11번 퍼스트 빅토리까지는 이번 경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5번 치프리더 같은 경우에 그리고 6번 아데레신 같은 경우에 두 마리를 거의 뭐 동급의 발걸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마필들 역시도 현장에서 좀 둘 중에 한 마리를 좋아 보이는 마필을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6경주는요, 6경주는 1번 투르벨러 가장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외곽에 11번 퍼스트 빅토리 좋은 모습이고, 5번, 6번, 8번 이 세 마리인데, 이 셋 중에서는 저는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현장에서 좋은 말로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자, 4경주 주메인 승부처에 이어서 7경주 메인 승부처도 배당을 좀 노려보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하죠. 7번 브라운파이 그리고 8번 뉴잭스윙 이 두 마리인데 7번 브라운파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선행을 가서 참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약간은 한 걸음은 부족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승급전이지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고 이번 경주 뉴잭스윙 같은 경우는 직전에서 올라왔던 끝걸음의 탄력 상당히 좋아졌죠. 정도현 기수에서 다실바 기수로 지금 변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7번, 8번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 닥터 위크까지 이 세 마리죠. 7번, 8번, 2번 이 세 마리가 지금 현재로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필들인데 저는 이번 경주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 경주가 그 마필의 각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마필이 한 마리가 이번 경주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 복병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로 거론이 되는 그 세 마리는 충분히 이겨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마필의 발걸음 같은 경우는 여기서 7번 브라운파이가 선행, 8번 뉴잭스윙이 추입 이 두 마리의 발걸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전개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 제가 4경주를 메인으로 해야 되나 7경주를 메인으로 해야 되나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4경주보다 7경주가 좀 후반부기 때문에 이번 7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배당을 노려보는 7경주 메인 승부처 5시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2등급 장거리 19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조촐한 편성이에요. 8마리의 이 조촐한 편성이긴 한데 훈전도가 좀 나름대로 있습니다. 1번 다이나믹 루키가 현장에서 가장 강하게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 4번 찬란한 미소 안쪽에 있는 3번 스마트 프린스 외곽에 8번 메이저 알파 6번 베네이페이까지 다 팔려줄 수 있는 편성인데 아마 현장에 가면 1번 다이나믹 루키가 축을 잡아주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1번을 놓고 다른 마필들 4번, 3번, 8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세트로 팔려줄 거예요. 근데 이번 경주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축마 선정이 조금 불편한 그런 감은 있긴 한데 요즘에 이 조선공 기수가 기승을 하면 좀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 이 다이나믹에 기승하는 조선공 기수는 예전의 조선공 기수처럼 좀 악착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찬란한 미소 같은 경우는 출시지 기수가 지금 마이너스 4kg의 감량 이점까지 가지고 있어서 정말 좋은데 직전 경주 이 발걸음을 봤을 때는 찬란한 미소보다는 저는 외곽에 있는 이 메이저 알파를 좀 더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메이저 알파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이 정동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약간은 좀 안쪽에서 최적 전개보다는 좀 어설픈 경주 전개를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강하게 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인권 기수로 기술 변경에 외곽 게이트 출발이면은 저는 8번 메이저 알파가 좀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1번 다이나믹 루키는 선행이에요. 선행을 갈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자,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뭐 4번 찬란한 미소, 그리고 뭐 7번 베이킹즈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곽에 있는, 저는 이런 마필들보다는 외곽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이 8번 메이저 알파가 가장 좀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1번, 8번을 원툴막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 뭐 나머지 한 마리 내지, 이건 죄송합니다. 이 1번을 쓰면 안 되니까 나머지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정도는 현장에서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8경주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9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단거리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스마트 모드를 필두로 반지의 요정, 그리고 외곽에 12번 머니 블랙홀까지 이 세 마리가 좀 많은 관심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1번 스마트 모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선행으로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었습니다.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안쪽 원게이트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반지 요정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무슨 주의가 필요하냐? 스타트 때 말이 항상 꾸벅합니다. 꾸벅. 이 스타트가 항상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필의 발이 안 좋은 것보다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마필의 습관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은 부분이라서 언제나 이때도 1번 게이트에 운이 좋아서 선행을 갔고, 이때는 7번 게이트 안쪽에 놓고 외곽선입을 갔던 그런 경주 전개를 보여줬었는데, 만약에 이번 경주에서 또 스타트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안쪽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면, 외곽에서 빠른 마필들 때문에 안쪽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면 5번 반지의 요정은 솔직히 모르죠. 어떻게 뛸지 몰라요. 이 30주 말들이 이 모래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외곽에서 12번 머니 블랙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실바 기수로 기술 변경이 되었는데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2번 머니 블랙홀을 강하게 봐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 1번 스마트 모드, 12번 머니 블랙홀, 거기에 이제 5번 반지의 요정이 가세하는 양상인데, 어차피 큰 배당이 터지기보다는 이 인기 마필 3마리 안에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마 선정이 좀 중요한 편성이긴 하지만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압축을 좀 해볼 수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9경주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5월 3일 금요일 준비된 9개 경주를 여러분들과 같이 상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첫 방송이라서 약간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잘 안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점차 저도 빨리 숙달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고퀄리티의 방송을 제공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방송에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